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이 단순한 외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얼굴은 단순히 잘생김이나 예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의 방향,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목구비의 미세한 차이가 우리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얼굴, 그 중에서도 이마, 눈, 코, 입, 턱, 뺨에 담긴 비밀이 삶의 어떤 문을 열어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관상의 심오한 세계를 통해 자신의 얼굴에 담긴 운명과 성공의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운명이란 앞으로 펼쳐질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며 결국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는 운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미래는 결국 나타나게 마련이며 과학에서 불확정적이라고 여겨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실현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곧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확정적이며 이를 흔히 역사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 미래는 운명이고 과거는 역사입니다. 과거는 이미 있었던 일이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 정했으며 미리 아는 것이 가능할까? 또한 예정된 일이 반드시 실현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운명의 개념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드컵 결승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결승전이 영국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고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선수들 역시 긴장과 기대 속에서 준비에 몰두할 것입니다. 경기는 3일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열릴까요? 정해진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열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정은 누가 정할까요? 그것은 세계 축구연맹 FIFA와 같은 조직이 정합니다.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혹은 테러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일에는 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가능성입니다. 월드컵 결승전 일정은 이미 공표된 사항이므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정 변경은 웬만한 상황으로는 일어나지 않으며 이는 거의 확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작지만 존재할 수 있는 변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운명이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높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전개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은 그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운명이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높은 확률로 정해져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다거나 거의 확실하다는 표현은 이러한 운명의 특성을 잘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100% 또는 절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절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매우 높은 확률로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99%라면 그 사건은 거의 확실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절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연현상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미래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는 과학적으로 확률로 표현됩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99%의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1%의 가능성을 가진 일이 발생할 여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미래는 확률적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이를 과학에서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인간이 미래를 몰라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이 본질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연의 절대적인 법칙으로서 불확정성의 원리는 미래의 일들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미래란 분명히 존재하지만 과거처럼 구체적으로 확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확률적 존재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률적 존재를 과연 진정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철학적이고도 과학적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본질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는 양적 존재로 표현됩니다. 양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어떤 이유 없이도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언제나 확률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설령 가능성이 낮더라도 양의 본성상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양의 속성은 과학적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과학은 음적 세계, 즉 물질적이고 고정된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물질 세계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그 자체로 확률적이며 양적입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미래란 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와 B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 모두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성격이라고 전제하면 그들이 만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이 정한 절대적인 운명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을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사고, 마음의 변화, 외부의 간섭 등 여러 이유로 약속이 깨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미래란 본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를 논할 때 절대라는 개념은 배제해야 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높은 확률을 가진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겠지만 이는 개연성에 기반한 결과일 뿐입니다. 운명은 신의 명령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미래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는 확률적 요인과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고정된 명령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품고 있는 확률적 존재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명은 신비하거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과학과 경험을 통해 누구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나 기대 여명처럼 현재를 관찰하고 분석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점쟁이나 무당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운명을 예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통해 여러 현상을 예측해왔습니다. 일기예보는 자연현상의 운명을 과학적으로 알아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에는 경험 많은 노인이나 도사들이 날씨를 예측했지만 오늘날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기술이 발전하여 날씨를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상학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매일의 날씨를 거의 정확히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을 계획합니다. 비슷하게 의사들은 위중한 환자를 진단하면서 그의 기대 여명을 상당히 정확히 예측합니다. 이것도 환자의 운명을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를 면밀히 살펴 미래를 추론하며 이는 곧 운명을 예견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운명 예견은 신비로운 영역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측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일종의 미래 예견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상식을 바탕으로 부모는 자녀의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곧 미래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예견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현재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저 역시 종종 제 운명에 대해 생각해보곤 했으며 현재를 잘 살피는 것으로 미래를 상당히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 예측은 정밀하고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개연성이 높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정보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를 잘 분석할수록 더 높은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나 중환자의 기대 여명이 그 좋은 예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질이나 습관을 보고 미래를 직감적으로 예측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며 기뻐하거나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은 운명 예견의 한 단면입니다. 이는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는 능력과 훈련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운명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예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그중 하나는 사물의 형상과 형태를 관찰해 미래를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관상 중에서 얼굴에 대한 주제를 깊이 다룹니다. 모든 사물에는 겉모습에 담긴 의미와 운명의 방향이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돌멩이에도 운명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사물이 미래를 가지고 있듯이 이 돌멩이도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돌멩이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모습이라면 결국 분해되어 건축 자재로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돌멩이가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다면 부잣집 정원에 놓여 오랜 세월 동안 소중히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돌멩이에게 있어 훨씬 더 좋은 운명이라 할 수 있겠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장자에 등장합니다. 목수가 산에서 비틀리고 못생긴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는 목재로도 땔감으로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목수는 속으로 이 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가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상 덕분이다. 만약 반듯하고 훌륭한 모습이었다면 이미 목재로 잘려나갔을 것이다. 목수는 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무는 그 형상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사물도 그 모양과 겉모습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강가에 널린 돌멩이도 모양이 특별히 아름다우면 수집가의 눈에 띄어 관상용으로 귀히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그 마음씨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단지 생김새만으로도 세상이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해 보세요. 흑연은 평범한 용도로 쓰이는 반면 다이아몬드는 투명하고 단단하며 아름다운 형상 덕분에 황금보다 비싼 가치를 지닙니다. 다이아몬드의 운명은 바로 그 형상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금강산 역시 그 아름다운 형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며 외롭지 않은 운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형상이 매력적이지 않은 산은 방문객이 드물어 음산한 이미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상은 단순히 외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사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상은 무한한 가능성과 효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물의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라도 외형이 기괴하거나 못생겼다면 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소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매력적인 상품은 더 잘 팔리기 마련입니다. 비록 내용물이 평범하더라도 포장이 훌륭하다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낼 때를 떠올려 보세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형상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 사물의 운명과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상은 어떻게 미래를 보여주는가? 형상에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연구하고 이해한다면 이를 통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얼굴은 그 모양에 따라 운명에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얼굴을 통해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역의 형상 논리를 기반으로 한 관상은 형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형상 논리는 형상이 운명을 유도하며 현재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원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경험과 관찰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형상과 운명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권력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하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관상은 얼굴을 단순히 잘생겼거나 못생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긴 얼굴을 가졌더라도 불운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모가 별로 뛰어나지 않아도 행운을 타고난 사람도 많습니다. 관상의 핵심은 이러한 이치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나 권위, 친근함과 같은 1차원적인 감각을 넘어선 관찰과 분석의 결과입니다. 형상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사물의 용도와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날카로운 모양을 가진 창은 재료가 대나무이든 쇠이든 찌르고 꽂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사물의 기능은 형상에 의해 정의되며 이러한 기능이 곧 미래를 이끄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의 몸 또한 관이나 자루와 같은 구조적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형상이 생리적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이나 자루의 형태는 결국 신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형상은 단순히 외부의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상과 내면은 상부적인 관계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주는 내부와 외부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형상도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내적 기능과 조화를 이루며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상이 사물의 결론이라면 그 형상이 내면의 가능성을 증폭시키거나 제약하는 방향으로 운명을 이끌어갑니다. 형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면 단순한 관찰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례를 접하고 분석하며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형상에 담긴 의미와 그것이 이끄는 미래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기능적 유용성을 넘어 형상과 운명의 깊은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형상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기능과 외형의 조화 속에서 사물과 인간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물과 비교했을 때 사람의 얼굴은 감정과 내면의 변화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얼굴은 주로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털로 덮여 있어 감정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람의 얼굴은 맑고 넓적한 구조를 통해 정신과 내면의 작용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얼굴은 42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가지 이상의 표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 표현이 사람에게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물의 얼굴은 단순한 신체 부위에 그치며 털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아 표정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치 투명한 호수처럼 내면의 모든 현상을 드러내는 창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얼굴 표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감정 상태를 읽어내는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상당한 진척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통해 마음을 읽는 능력은 과학 연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나 숙련된 형사들은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며 부모는 자녀의 표정을 통해 진심을 간파하기도 합니다. 또한 포커와 같은 게임에서도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을 통해 그들의 손패를 짐작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자체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어 마음을 전달하고 교감하며 사람 간의 연대를 강화합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오랜 진화의 산물입니다. 표정은 본능적이고 자동적으로 나타나며 삶의 여러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미소를 지어 친근감을 표현하고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험악한 표정을 지어 경계심을 나타냅니다. 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정 교감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어진 표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고착되어 그 사람의 과거와 삶의 흔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를 두고 40을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얼굴이 단순히 타고난 외형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담긴 의미를 연구하는 관상학은 오래전부터 발전해 온 학문입니다. 관상은 단순히 잘생김이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나더라도 불운한 운명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외모가 평범하더라도 행운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관상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사람의 얼굴에 담긴 운명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관상학은 동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주역의 원리를 결합하면서 더욱 심오한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과학자들도 얼굴 분석에 뛰어들어 관상학의 기초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에 담긴 정보는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해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 지혜와 과학적 접근이 결합된다면 관상학은 더 큰 학문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얼굴은 단순한 외형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창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마음과 운명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생김이나 예쁨과 같은 외형적인 판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얼굴은 감정과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며 한 사람의 삶과 운명을 형성하는 데 깊이 관여합니다. 관상학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이러한 얼굴의 역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얼굴은 눈, 코, 입, 귀의 4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이 얼굴의 지도를 형성하며 각각의 모양과 기능에 따라 얼굴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얼굴의 근육은 표정을 만들어내며 이는 외부 상황에 따라 반응하거나 마음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표정은 자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얼굴의 역사를 형성하며 흔적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웃으며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웃음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반대로 고생이 많았던 사람은 얼굴에서 피로와 공공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흔적은 구체적인 부위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얼굴을 통해 형성된 인상으로 단박에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의 이러한 기록들은 과거를 반영할 뿐 아니라 미래의 특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얼굴이 작용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물리적 형상이 생리적 특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가 앞으로 열려 있는 사람은 앞쪽에서 다가오는 소리를 더 잘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얼굴의 각 요소는 모양에 따라 미세하지만 분명한 기능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턱이 작은 사람은 움직임이 더 민첩할 수 있는데 이는 무거운 턱보다 가벼운 턱이 움직이는데 물리적 힘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의 유선형 디자인이 속도에 유리한 것처럼 얼굴의 모양도 특정 작용과 기능을 결정합니다. 관상학은 이러한 물리적 특성과 함께 내면이 얼굴에 반영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얼굴의 표정과 근육 움직임은 내면의 감정과 상태를 외부로 드러내며 이를 분석하면 한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미래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은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특성을 넘어 형상에 담긴 주역의 원리를 포함합니다. 이는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영역으로 형상이 운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관상학의 심오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러한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과학적 연구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얼굴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넘어 인간의 삶과 내면, 운명까지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상학은 이러한 얼굴의 역할을 깊이 탐구하며 이를 통해 사람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눈은 정신을, 입은 물질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얼굴이 단순히 외형적 요소가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 작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창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계층적으로 존재합니다. 건물에는 위아래가 있고 사람의 몸도 머리가 위에, 다리가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만물의 공통적인 특징이며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주역에서는 이를 하늘, 땅, 사람의 3재로 나눕니다. 사람의 몸도 이 3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하늘, 몸체는 땅, 팔다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관상학은 이 중에서도 특히 얼굴에 집중합니다. 이는 얼굴이 천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몸 전체와 연관되지만 얼굴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관상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됩니다. 하늘과 얼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주역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습니다. 사물의 작용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자유롭고 활발해집니다. 비행기와 자동차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반면 자동차는 땅 위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섭리에 따라 하늘과 땅, 음양의 개념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주역에서 여성은 음이나 땅으로 분류되며 이는 과거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제한된 역할을 맡아왔던 사회적 관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양이나 하늘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람의 성품과 역할에 따른 의미의 분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얼굴이 하늘로 분류되는 이유는 위치와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얼굴은 신체에서 가장 위에 있으며 확장성이 큽니다. 멀리서도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얼굴이며 발과 비교했을 때 얼굴은 훨씬 더 깨끗하고 표정의 변화가 다양하며 역동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얼굴은 하늘로 비유되며 관상학은 하늘에 해당하는 얼굴의 변화를 연구하여 운명을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얼굴은 신체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역동적인 부분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상은 이러한 얼굴의 작용을 통해 인간의 운명과 삶의 방향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천, 지, 인의 3재와 오행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얼굴은 위에서 아래로 3개의 층으로 구분되며 각각 천은 눈 근처, 인은 코 근처, 지는 입 근처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분류는 단순히 위치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이 가진 고유의 작용과 속성을 반영합니다. 눈 근처는 천의 영역으로 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은 정신의 운명을 주관하며 얼굴에서도 눈은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양의 에너지가 강한 이곳은 정신적, 감정적 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반면 입은 얼굴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며 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지의 영역인 이곳은 물질적인 운명을 상징하며 물질적 안정과 관련된 요소를 내포합니다. 코와 귀는 얼굴의 중심부로 상하의 균형을 이루는 인의 역할을 합니다. 코는 음과 양의 조화를 담당하며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러한 천지인 삼재의 구분은 얼굴 해석의 기본이 됩니다. 이 체계를 더욱 세분하면 얼굴의 각 부위는 오행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입은 음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지에 해당하며 오행으로는 수입니다. 입 위쪽, 즉 윗입술과 코 사이의 인증은 금에 속하며 음의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는 토로 분류되며 코의 아래쪽은 금과 수의 영향을 받고 위쪽은 목으로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영역입니다. 목은 학문, 명예, 결혼과 같은 청년기의 운명을 주관하며 이는 얼굴에서 봄과 같은 생동감을 나타냅니다. 눈은 천의 중심으로 그 위쪽에 있는 이마는 화에 해당합니다. 이마는 얼굴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곳으로 권력, 성취, 장년기, 정신세계 등 비물질적 운명을 주관합니다. 이마는 정신적 작용이 두드러지는 영역으로 삶의 목표와 성취를 암시합니다. 양쪽 뺨은 토의 영역으로 얼굴의 면적에서 가장 넓은 부분입니다. 이곳은 이마에서 턱까지 이어지며 목화 토금수의 모든 원리가 조화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얼굴은 단순히 외형적인 구조를 넘어 인간의 정신과 감정, 건강 상태, 과거의 흔적까지 담아내는 종합적인 기록의 장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과거의 반영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관상학은 삼재와 오행의 체계를 통해 얼굴을 해석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과 운명을 깊이 이해하려는 학문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의 이목구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양과 그에 담긴 의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선 얼굴 전체의 크기와 모양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외형적 특징을 넘어 그 사람의 삶과 운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유난히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나 현저히 작다는 뜻입니다. 조금 작은 얼굴은 흔히 여성들에게서 관찰되며 이는 소극적 태도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작은 얼굴은 미인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지나치게 작다면 이는 하늘이 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좁다는 것은 생각과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상징합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하늘답지 않은 하늘은 편협함과 제약을 가져오며 이는 성취가 제한적이고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작은 얼굴은 고독을 증가시키고 명성, 재산, 권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에 해당하며 보통 수준에서 조금 작은 얼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얼굴이 너무 크면 실속이 부족하고 낭비가 심하며 중요한 요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는 외적으로도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크면 균형을 잃어 운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형수술로 얼굴을 작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위적인 변화가 운명에 영향을 미칠까요? 관상학적으로 볼 때 얼굴의 크기를 조정한 결과가 적당한 균형을 이룬다면 운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명은 얼굴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얼굴이든 인위적으로 변화된 얼굴이든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얼굴의 크기와 모양은 단순한 외형적 특징을 넘어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지나치게 두드러지는 특징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얼굴이 더 긍정적인 운명을 이끌어낸다고 봅니다. 이는 얼굴을 통해 운명과 삶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해하려는 관상의 핵심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얼굴의 형상을 살펴보자. 얼굴이 좌우로 길고 옆으로 눕혀진 듯한 형태라면 이는 관상적으로 매우 흉하다. 얼굴은 본래 양의 속성을 지닌 영역인데
옆으로 퍼진 모습은 음의 속성을 띠게 된다. 결과적으로 양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얼굴형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성취가 적고 중요한 일에서 두드러지지 못한다. 이성관계에서도 매력이 부족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양의 속성은 본래 수직으로 뻗어나가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옆으로 퍼진 모습은 이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반면 얼굴이 계란형으로 상하로 적당히 길다면 양의 에너지가 원활히 작용하며 운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상하로 너무 긴 얼굴은 양의 에너지가 과도해져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성격이 급하고 독단적인 경향이 강해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기보다는 도중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진다. 양은 음과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상하로 지나치게 긴 얼굴은 음의 부족을 의미하며 이는 사람의 삶에서 균형을 잃게 만든다. 많은 일을 벌이지만 결국 하나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재산이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얼굴 모양이 위로 갈수록 넓어져 비자 형태가 된다면 이는 주역에서 풍천소축에 해당하며 인생이 점차 쇠퇴하는 운명을 암시한다. 이런 경우 재산을 탕진하거나 남에게 속아 큰 손해를 보거나 업적이 사라지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대로 얼굴이 위쪽으로 좁아져 어자 모양이 된다면 이는 택청쾌로 해석되며 갑작스러운 파멸과 적대 관계의 증가를 뜻한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면 돌연 추락하거나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인심을 베푸는 삶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불운을 완화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얼굴의 좌우 모양이 현저히 다르다면 이는 천지부의 형상으로 매우 불길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런 경우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부부 관계가 악화되며 사업에서도 자본의 흐름이 막히거나 계획성이 결여되어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복잡하고 꼬여있던 운명이 서서히 풀릴 것이다. 얼굴의 피부는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의 운명과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의 표면이 맑고 깨끗하며 하얀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는 하늘처럼 맑은 안색을 상징하며 운명적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 얼굴이 어두운 낯빛을 띠거나 탁한 기운이 감돌면 이는 주역에서 천수송이라는 괴상으로 해석되어 다툼과 분쟁, 실패를 암시합니다. 특히 눈 주변의 피부가 어둡거나 탁하면 일이 지연되고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에 검은 점, 사마귀,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점은 부정적인 기운이 지속된다는 뜻으로 관상학적으로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점 위에 난 털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로 간주되며 이는 나쁜 것을 꾸며 포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기에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얼굴의 맑고 깨끗한 상태는 귀한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무겁거나 어두운 느낌을 주는 경우 이는 주역에서 천산돈으로 표현되며 영광과 자신감을 잃고 주눅들어 사는 삶을 암시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주름 역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어 기상이 불안정한 상태를 상징하며 이는 인생의 흐름이 순조롭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주름은 운명의 장애를 뜻하는 주역의 간으로 해석되며 하고자 하는 일이 자주 막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눈 근처에 상처가 있는 경우 천양의 기운을 방해하기 때문에 매우 불길한 신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눈주름이나 성형시술은 나이가 든 후에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시술을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보조개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는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인생의 밝은 기운과 좋은 운명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보조개는 주역에서 리로 해석되며 아름다움, 질서, 평화, 고귀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보조개는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포인트로 작용하며 운명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여드름이나 흉터로 인해 피부가 거칠어진 경우에는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이더라도 그 기간 동안 나쁜 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타고난 거친 피부 역시
관상적으로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얼굴은 하늘을 상징하며 하늘이 흐리면 몸과 삶의 활동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신분의 불안정, 실패, 나쁜 운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얼굴에 상처를 내고 먹으로 죄명을 새기는 묵형이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는 평생 얼굴에 부정적인 흔적을 남기며 천한 운명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신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비록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얼굴의 문신은 흉터로 간주되며 이는 신분의 추락, 사업의 실패, 분쟁과 같은 부정적인 운명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흐름과 운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얼굴은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에 생긴 작은 상처 하나도 운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회복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은 돌발적인 사건, 예를 들어 계약 파기나 배신과 같은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얼굴에 상처를 자주 입는 경우 상처가 아무리 아물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관상학에서는 봅니다. 이는 주역의 괴상으로 천수송에 해당하며 이는 분쟁, 실패, 권리 박탈 등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얼굴은 좋은 운명을 이끄는 기초가 됩니다. 얼굴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상처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얼굴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하며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라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은 벌레에 물리거나 긁혀도 안 되며 상처가 생기면 운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얼굴을 평생 곱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운명적으로 평온함을 누릴 수 있으며 나쁜 시절이 있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얼굴은 하늘천을 상징하며 모든 일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이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곧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운명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을 가리는 복장은 양의 기운을 방해하는 음의 속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종교적 이유로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복식이 존재하지만 이는 운명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글라스를 습관적으로 착용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얼굴을 가리는 행위로 간주되어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가려지면 하늘이 가려지는 것과 같아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얼굴에 있는 점이나 사마귀 역시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점이 많다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마귀도 같은 원리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천적으로 얼굴에 나타난 요소들은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따른 운명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응 방법에 관해서는 이후에 다룰 것입니다. 얼굴과 관련된 운명적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명은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지만 인간은 이를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 얼굴의 나쁜 변화를 방지하고 운명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로로 인해 얼굴이 붓거나 과식으로 얼굴에 살이 오르는 것은 운명적으로 나쁜 신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 얼굴의 변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얼굴은 곧 좋은 운명을 이끄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얼굴에도 태도가 있습니다. 얼굴의 움직임과 습관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그 사람의 운명과 깊이 연결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을 움직이며 살아가지만 그 움직임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운명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고개를 지나치게 뒤로 젖히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이거나 순간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 결과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건방지게 보이며 기분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회적 도덕과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주역에서 태풍대과로 해석되며 이는 갑작스러운 실패와 파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업에서 마지막 순간에 실패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운명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더라도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모든 운명이 무효화되고 인생의 마지막에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는 겸손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주며 긍정적인 운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있는 태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소극적이고 주눅든 인상을 주며 이는 관상학적으로 천지부 또는 천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괴상은 운명적으로 좋지 않은 징조로 개인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직장 생활에서도 조기에 퇴직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자식에게 걱정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습관적으로 두리번거리는 행동입니다. 이는 집중력 부족을 나타내며 상대방에게 예의 없는 인상을 줍니다. 대화 중에는 고개를 고정하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야 하며 필요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등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반면 대화 중에 계속 고개를 돌리고 두리번거리면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며 주역에서는 풍지관으로 해석됩니다. 이 괴상은 매사에 실증을 잘 내고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며 인생 전반에 안정감을 찾기 어려운 운명을 뜻합니다. 풍지관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무언가 잘 되어가는 상황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안정과 성공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좋은 운명이란 인생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고착화하고 지속하는 것이지만 두리번거리는 습관은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얼굴의 움직임은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얼굴은 본질적으로 양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양의 기운이 지나치게 동요하면 운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얼굴의 움직임이 단정하고 절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운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람의 고개 움직임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지나치게 끄덕이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긍정을 표현하기 위해 잠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예의 바른 행동으로 여겨지지만 과도하게 끄덕이는 것은 비굴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운명적으로 신분을 천하게 만들고 직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줄이며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삶을 초래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운명의 영향을 어느 정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남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큰 재물을 얻는 운명과도 거리가 멉니다. 고개는 천천히 잠깐씩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며 과도한 끄덕임은 패배를 부르는 태도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나치면 의미를 잃고 운명이 흩어지게 됩니다. 고개를 자주 가로젓는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고개를 가로젓는 행동은 부정적인 태도로 보이며 이는 모든 경쟁 관계에서 탈락할 운명을 암시합니다. 시험에서는 떨어지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우며 연애에서도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역에서 수상권이라는 괴상으로 해석되며 이는 나쁜 운명을 기다리는 태도를 뜻합니다. 감옥에 갈 운명이 있거나 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을 높이고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점차 큰 사건으로 비화하는 운명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운명이 악화됩니다. 또한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개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는 의도적이든 습관적이든 운명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좋은 일을 경험하지 못하며 겨우 일감을 잡아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운명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없으며 이는 애정관계와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고개를 삐딱하게 하는 태도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사회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령 혼자 생활하더라도 평탄한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운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개 움직임이 가진 이러한 영향은 단순히 행동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흐름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절제되고 단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운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얼굴이 굳어 있거나 머리가 앞으로 나온 사람의 표정과 자세는 운명적으로 흉한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은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지도 놀라지도 않으며 상대의 말을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돌처럼 단단하고 요지부동한 상태로 주역의 괴상에서 천산돈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발전이 없는 삶을 상징하며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 어렵고
사고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결혼한 경우라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혼이라면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도 힘듭니다. 천산돈의 운명은 산이 하늘 아래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정체된 삶과 불운을 암시합니다. 머리를 항상 앞으로 내미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급격한 인생의 파탄과 관련됩니다. 아랫사람이나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쉽게 치료되지 않으며 사업은 번창했다가도 곧 망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직장에서는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정치인이라면 탄핵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내미는 습관은 즉시 고쳐야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오르기를 시도하기보다 안정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얼굴의 태도와 자세는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굳은 표정이나 앞으로 나온 머리는 나쁜 징조로 간주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고 단정한 자세와 유연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운명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얼굴의 모양은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얼굴의 각 부위는 저마다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의 형태가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듯 얼굴도 약간 긴 달걀형이 이상적입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분하여 얼굴을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마, 눈 아래에서 코 위까지, 코 아래에서 턱까지, 그리고 양쪽 뺨이 그 주요 영역입니다. 각각의 부위는 목화토금수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관상적으로 중요한 해석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선 천의 영역에 속하는 이마는 활동성과 포부를 상징합니다. 이마가 지나치게 좁으면 활동력이 저하되고 이해심과 포용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속이 좁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마가 좁은 사람은 스케일이 작고 옹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큰 사업을 벌이거나 야망을 실현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직업이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야망과 포부가 크다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이마는 시야, 포부, 포용력을 상징하며 소통 능력과 대범함을 나타냅니다. 이마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명예나 위세를 얻기 어려우며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마가 조금 좁은 경우라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아주 좁은 이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마는 적당히 넓은 것이 좋으며 이는 포부와 안정성을 조화롭게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얼굴의 각 부위는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특히 이마는 삶의 스케일과 포부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이마가 넓고 균형 잡힌 모습은 긍정적인 운명과 연결되며 사람의 대범함과 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턱과 인중은 얼굴에서 지혜 영역을 대표하며 물질적 운명과 삶의 기초를 상징합니다. 이 부위는 재물, 건강, 자손, 그리고 인내심과 내공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턱과 인중이 좁다면 물질이 쌓이지 않고 좋은 운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손운이 약하고 어디에서도 큰 소리를 내기 어려운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중이 짧고 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단명하거나 궁핍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턱과 인중은 신체적으로 건강과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위가 좁으면 건강이 약해지고 병이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가의 영토가 좁아 국제관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인중과 턱이 넓다면 이와 반대의 운명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중은 지중천으로 불리며 물질을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이곳이 넓으면 오래 살며 사업에서도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턱은 지중지로 불리며 재물, 자식, 배우자 운을 상징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데 턱이 넓고 힘있게 생긴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턱이 넓으면 웬만한 병은 쉽게 치료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넓고 강한 턱과 인중은 물질적 안정뿐만 아니라 인내력과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인중이 좁은 사람은 물질적으로 인색하고 재물운이 약하며 건강과 자손운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인중이 넓고 턱 또한 강한 구조를 가진 사람은 재물과 자손에서 풍요를 이루며 안정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턱과 인중을 비교하면 턱이 더 넓은 것이 물질적 풍요와 운명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턱과 인중은 물질적 운명과 삶의 기초를 나타내며 이 부위가 넓고 강하게 형성된 사람은 인생에서 풍요와 안정성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위는 인내심과 내공이 형성되는 기반으로 운명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와 눈 사이의 부위는 얼굴에서 인의 지역으로 천지인 삼재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인생의 모든 경영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만약 이 부위가 지나치게 좁거나 편협하다면 인간관계와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성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인의 지역은 외교력을 상징하며 이는 운명을 개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천은 정의감과 총명함 같은 정신적 요소를, 진은 재물과 물질적 안정성을 뜻한다면 이는 인간관계와 외교적 역량을 뜻합니다. 인의 영역은 사물이 천에서 시작해 지에서 성장하며 인에서 완결된다는 원리에 따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맑고 깨끗하며 넓게 발달했다면 좋은 운명을 만들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쪽 뺨은 얼굴에서 턱부터 이마까지 이어지는 바깥쪽 영역으로 운명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뺨은 양의 지역으로 깨끗하고 맑으며 넓게 발달해 있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뺨은 얼굴의 중앙 부분 눈, 코, 입 등 음의 영역과 달리 외부로 발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의 속성은 밖으로 퍼져나가고 음의 속성은 내부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양의 영역인 뺨은 외부에 보이는 인상과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로 작용합니다. 재벌, 정치가, 유명인과 같이 인생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대개 뺨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얼굴의 음의 영역 중앙 부분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면 뺨과 같은 양의 영역은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뺨은 외부에 드러나는 곳으로 이곳이 넓고 밝으면 대외적인 성공과 좋은 운명을 이끌어냅니다. 반면 지나치게 통통한 뺨은 과유불급으로 간주되며 운명적으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의 영역인 코와 눈 사이의 부위와 양의 영역인 뺨은 각각 인간관계와 대외적 성공을 상징하며 삶의 균형과 운명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영역이 조화롭게 발달했다면 사람의 운명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의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얼굴과 운명의 비밀 어떠셨나요?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지만 그 안에 담긴 운명의 이야기를 읽어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관상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에서 비롯된 학문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알고 나아가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면 운명은 더 이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얼굴은 우리 삶의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막연하지 않도록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을 이끄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